우리 동네 박상철 씨는 7년 전에 가족 간 송금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국가에 빼앗길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가족 간 자금 이동으로 인해 세무조사의 그물망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진호입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자금 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저는 최근 급격히 바뀐 세무 환경에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78살 윤만식 할아버지는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보낸 3천만 원 때문에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 폭탄의 시한 장치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87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 현상은 정부의 세무조사 대폭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과세에 나설 것입니다. 매년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세무공무원들의 과세 의욕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된 이 제도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평소 별 생각 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최근에는 일상적인 가족 지원금까지 세무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의 칼날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매월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도, 자녀 대학 등록금도, 결혼 준비를 위한 지원금도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미영 씨는 아들 결혼 준비를 위해 보낸 5천만 원 때문에 증여세와 가산세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쳐 공제 혜택도 받지 못했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바로 가족 간 자금 이동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세무조사의 실체와 안전한 가족 간 자금 이동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천 건의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통해 안전하게 가족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2025년 세무 환경에서는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들은 국세청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위험한 세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세무조사의 실체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총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난 지금 정부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지갑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무조사는 더 이상 대기업이나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3년에 56조, 2024년에 31조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법인 이익 감소로 2025년에도 세수 부족이 전망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엄청난 재정 구멍을 어떻게 메우려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제 평범한 가정의 자금 이동까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무조사 확대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제 막 시행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올해 5월부터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세금을 찾아낼지 상상이 되시나요?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69살 송영자 여사는 자녀에게 준 결혼 자금 5천만 원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증여세와 가산세로 1,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세무원 포상금 제도가 이미 국세기본법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어 확정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도로 세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과세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지 않으시면 나중에 세무서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무조사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줄어들고 더욱 엄격한 과세가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 간 송금을 할 때 별다른 생각 없이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당국은 이미 2015년부터 실시간으로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 모두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현금 거래 감시 체계의 작동 방식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국세청이 연간 10,000건 이상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현금 입출금 조사로 추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 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정반대입니다. 현금 거래는 오히려 자동 통보 시스템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 패턴이 의심되면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직원들은 의심되는 거래는 무조건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시 체계 속에서 어떻게 가족 간 자금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하루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거래로 보고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언젠가는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가족을 위한 자금 지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계좌 이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계좌 이체는 모든 증거가 디지털로 기록되어 세무조사 시 100% 적발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을 이체했을 때 그것이 증여가 아님을 여러분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56살 임수진 씨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려고 보낸 4천만 원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결국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선의로 한 가족 지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세청이 과거 8에서 9년 전의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금융 거래가 언제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신혼주택 구매 자금 지원은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증여 신고 없이 지원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관련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둘째, 매월 일정 금액을 반복적으로 고액 송금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생활비라고 주장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면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셋째, 명절이나 생일마다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매년 정기적으로 송금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미성년자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세무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자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입금하면 증여 대상이 됩니다. 다섯째, 주택 취득 전후 계좌 조사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금융 거래가 세밀하게 조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금 이체 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증여세 면제 한도와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직계 존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직계 존속에게는 2천만 원, 형제 자매와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63살 나정호 씨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3명의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족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5천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한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에는 공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20%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이것은 정말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금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분할 증여 전략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익률만 가정해도 이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자산 성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대처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인정하는 이런 합법적인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금 없이 자녀나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차용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차용증 작성 방법은 수천 건의 세무조사에서 검증된 방법입니다. 제대로 작성된 차용증 하나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57살 최병현 씨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했지만 꼼꼼한 차용증 작성으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차용증 없이 같은 금액을 송금한 이웃은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 표기 방법입니다. 반드시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처럼 숫자와 한글로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율은 무조건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 미만으로 설정하면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작성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차용증에는 반드시 양측에 자필 서명과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세무조사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받아 증여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각자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정기적인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고객들이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상환 기록을 남기지 않아 결국 증여로 간주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가족 간 자금 이동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71살 박영석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으로 손자에게 3억 원을 지원하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법적으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합법적인 세금 전략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양가 부모님 모두 활용한다면 최대 8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큰 금액을 차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증빙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고객들의 세무조사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상환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 증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차용증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더 자세한 증빙자료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체 메모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증빙자료 관리 방법입니다. 모든 이체 시 구체적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정상금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송금이라고만 적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송금할 때 이체 메모를 어떻게 활용해 오셨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세무조사 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그 이상도 조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서도 정기적으로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프린트하여 보관하면 증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증빙 자료들을 보관해 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지만 자금 이동 전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든 자료는 증빙 자료로 가치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3살 정영철 씨는 철저한 증빙자료 관리 덕분에 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 간 금융 거래에 대해 차용증과 상환 증빙, 이체 메모, 통장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조언을 무시하시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현금 거래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부동산 거래 전후입니다.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는 현금 입출금을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의 현금 거래를 특히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현금으로 자금을 옮겨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상속이 발생한 전후에도 현금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원 이상,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의 현금 출금은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해야 할 경우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는 것은 각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세무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장자들에게 특별히 유익한 실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 아닌 교육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증명서를 보관하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안전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은행에 모든 자산을 예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자동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출금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77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자동 알림 서비스 덕분에 사기 출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상품을 전수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리 변동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 전략을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가입한 금융상품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금융상품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반드시 명확한 목적과 증빙 자료를 갖추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도 세금 폭탄의 위험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세무 환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을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계좌 전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실이지만 계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송금용 계좌와 일상생활비 계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사는 65살 권영미 씨는
이 방법으로 세무조사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지원금, 투자금, 생활비를 각각 다른 계좌로 관리해 세무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목적별로 계좌를 구분하면 가족 간 자금 이동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시면 나중에 세무당국의 모든 금융 거래를 일일이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별 계좌 구분의 핵심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가족 지원용 계좌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게 되어 세무조사 시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중요한 전략은 정기적인 소액 이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하는 대신 매월 100만 원씩 50개월에 걸쳐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세무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러분의 현재 가족 지원 방식이 세무적으로 안전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급여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급여 계좌를 통한 가족 지원은 일반 계좌보다 세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급여 계좌는 정기적인 입출금 패턴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의심 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여의 대부분을 이체하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급여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밀한 전략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신탁계좌 활용법입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 방법은 세무 전문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신탁계좌는 특정 목적을 위한 자금 관리가 명확히 드러나 세무조사 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신탁, 노부모 의료비 신탁 등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가족을 위한 마음을 실천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계좌 활용법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사는 59살 장민석 씨는 성인 자녀와의 공동계좌로 세무 위험 없이 자금을 공유했습니다. 공동계좌는 명의자 모두가 재산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계좌 내 자금 이동은 증여가 아닌 공동재산의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 마련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계좌를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적절히 활용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 송금 시 주의사항입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자금을 보낼 때는 국내 송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송금은 외환거래법에 따라 모든 기록이 남고 $10,000 이상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할 때는 학비와 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님이 해외에 계신다면 이런 세무적 위험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간접 지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적금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상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해 증여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교육보험, 연금보험 등의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과 함께 가족 지원도 가능합니다. 가족을 돕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가족회의를 통한 자금 계획 수립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 계획을 문서화하고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자금 이동이 줄어들어 세무적 위험도 함께 감소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재무 계획을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세청도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세금 폭탄을 던지는 시대에도 세법에는 여전히 다양한 절세 특례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세무사들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특별한 정보들입니다. 지금부터 놓치시면 평생 몇억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전략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행법상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주거나 아니면 아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72살 윤명자 할머니는 7명의 손주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3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했습니다. 모든 손주에게 정확히 비과세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증여세 특별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혼자금, 주택 마련, 학자금 등 특별한 목적의 증여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기본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특별 공제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전략은 세대생략 증여 회피법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30%의 할증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할증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전략은 증여세 공제 한도의 2월 사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10년간 사용하지 않은 증여 공제 한도는 다음 10년으로 2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증여 계획을 세워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증여하지 않았다면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한 자금 계획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세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전략은 사업자금 대여 방식입니다. 가족이 사업을 시작할 때 증여 대신 사업자금 대여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와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이자 상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7살 정민호 씨는 아들의 창업을 위해 2억 원을 대여 형식으로 지원해 세금 부담 없이 사업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지원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부부 공동증여 활용법입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하면 동일한 금액에 대해 2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세금 없이 전체 금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용기를 내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적절한 방법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생활비 지원 증빙 방법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증빙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금액, 일관된 송금 주기, 적절한 금액 등의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금액이 커지거나 불규칙적인 송금은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지원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무당국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명절 선물 활용법입니다. 명절이나 생일에 주는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현금이나 명품 등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하의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작은 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전략은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방법입니다. 결혼 자금은 특별 공제 혜택이 있지만 결혼식 전후 6개월 이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만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런 특별한 시기에 자녀를 지원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족 간 자금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차용 서류 작성과 보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낸 돈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차용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차용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74살 김정수 할아버지는 완벽한 차용 서류 관리 덕분에 5천만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공증받은 차용증과 정기적인 상환 내역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배우지 않으시면 나중에 막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차용자와 대여자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많은 분,